파산 그리고 회생에 대해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게 법률적인 용어고 또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좀 대부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일단 인간이 돈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인간이 돈으로 인해서 파멸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장치가 바로 파산과 개인회생이거든요. 일단 개인회생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빚이 있고 그걸 도저히 갚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법원에다가 개인회생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시면 돼요. 이제 이걸 신청을 하실 때는 변제 계획이라는 걸 법원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빚이 얼마가 있고 재산이 얼마가 있는데 앞으로 얼마씩 꾸준히 갚아 나가겠다고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법원에 내시는 거죠. 이걸 변제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00만 원이 있고 매월 200만 원을 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200만 원을 벌어서 200만 원을 다 돈을 갚는데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의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은 최저생계비를 월급에서 제외를 합니다. 내가 버는 돈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만큼을 돈으로 상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을 하는 거죠. 1인 최저생계비는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200만 원에서 최저생계비 100만 원을 빼고 그러면 이제 월 100만 원씩 갚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3년 동안 갚는다라고 계산을 해볼게요. 얼마죠? 100만 원 곱하기 12 곱하기 3, 3,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산이 1,0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갚을 수 있는 돈은 3,600만 원 더하기 1,000만 원, 4,600만 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빚이 1억 원이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앞으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돈 탈탈 털어서 갚으면 3년 동안 4,600만 원 갚을 수가 있어요. 근데 빚이 1억이에요. 1억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 수가 없어요. 저의 존엄성이 훼손될 것 같아요. 라고 법원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5,400만 원 면책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면책이라는 게 뭐냐면 빚을 없애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 갚고 싶다고 하면 면책 받은다 갚으셔도 되는데 법적으로는 갚으실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 의무를 없애주는 게 면책입니다. 네, 여기서 사례에서 제가 기간을 3년으로 했는데 대부분 이제 원래는 이제 개인회생 기간은 5년입니다. 근데 이제 좀 예외가 있어요. 사회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이제 30세 미만 청년, 다자녀 가지신 분들, 고령자분들, 그리고 또 중증 장애를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3년으로 변제 기간을 단축해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면책되는 금액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3년만 있으면 면책되고 이제 빚이 없는 그런 삶이 새로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취약계층에 대한 변제기간 단축은 이제 2021년도에 바뀐 내용인데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바뀐 내용이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해서 여러분이 손실을 봤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어떤 사행성 투기, 도박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해가지고 법원에서는 그걸 면책 금액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2022년 6월 28일부터는 요거를 이제 면책 금액으로 인정을 해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이제 아직 전국적으로 시행된 건 아니지만 지금 서울에서 시행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이제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법원이 이렇게 좀 기조를 바꾼 이유는 뭐냐면 요즘에 최근에 비트다 막 코인이다 이래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이 이런 현상을 사실 좌시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있었고요. 다시 이제 회생 절차 다시 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제 법원에다가 이제 변제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셨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법원에서는 그거를 검토를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법원에서 이제 이걸 해요. 그 보존 처분 중지 명령 그리고 또 포괄적 금지 명령이라는 걸 내립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드라마 보시면 그 봤을 거예요. 막 냉장고에 빨간 딱지 붙이는 거, 뭐 그런 재산 압류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거 아예 못합니다. 뭐 가압류, 휴심, 경매 뭐 이런 거 넘어가는 거 있는데 그런 거 이제 일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그 빚독촉 있잖아요. 막 문자하고 전화하고 막 집에 와서 막 녹화하고 막 이런 빚독촉들도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 변제 계획 냈고 법원에서 땅땅 포괄적 금지 명령 내렸잖아요. 이제부터는 법원의 시간이에요. 이제 법원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제출한 변제 계획이 잘 작성됐는 건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뭐 이거 세우면서 뭔가 빼돌린 돈은 없는 건지, 진짜 꼼꼼하게 봐요. 왜냐면 이걸 굉장히 악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개인회생이라는 것 자체가 채권자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사실 절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에서는 굉장히 깐깐하게 이걸 봅니다. 되게 사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되게 복잡하고 힘든 절차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신청을 하시더라도
법원에서 기각되거나 결국 면책 못 받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일일이 얘기하면 정말 수많은 사례들이 있겠지만 정말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이 있고 그 빚에 의해서 여러분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막 그 돈을 빼돌리거나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돈을 갚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렇지만 계속 빚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면 그건 제가 장담하건대 법은 여러분을 거기서 건져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존엄하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줄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3년 동안 돈을 벌고 거기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충실히 변제를 이행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3년 뒤에 법원에서 딱 선고를 해요. 면책한다 라고 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 온 삶을 사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걱정을 하시는 건 사실 이거예요. 이제 회생하면 취직 못 하는 거 아니야? 통장 개설 못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들을 하세요. 심지어는 뭐 회생하면 해외여행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도 계시대요. 근데 뭐 그런 걱정 전혀 하지 마세요. 그냥 다 일상생활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여러분이 말하지 않는 이상 회생 가는 거 아무도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이 신용 정보라는 게 그렇게 엄격하게 지켜지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가족, 친구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그냥 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취업하실 때 공공기관이나 이제 금융기관 쪽 하실 때는 아직도 그 신용정보 조회를 절차상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건 나와요. 회생 절차 진행 중입니다 라고 나오는데 그렇지만 여러분이 변제 계획 다 이행하시고 법원에서 면책을 받으시면 회생 절차 진행 중이라는 기록도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남아요. 깨끗합니다. 여러분 대출도 받으실 수 있고요. 신용카드 발급 받으실 수 있어요. 3년만 참으시면 돼요. 이번 영상에서 제가 회생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이게 3종 세트예요. 개인회생, 파산, 그리고 이제 워크아웃 이 세 개가 이제 세트인데 이제 파산을 여러분이 하실 수도 있어요. 파산은 좀 더 단순합니다. 파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직장이 없거나 소득이 없을 때 하는 과정이고요. 이거는 좀 단순해요. 여러분이 가진 재산을 다 모으고 이제 가진 빚을 다 모아서 이제 초과되는 빚이 있잖아요. 그거를 면책받는 이런 구조인데요. 재산이랑 이제 빚을 이제 퉁쳐가지고 이제 초과되는 부분을 이제 면책하는 그런 거죠. 요거는 한 1년 정도 걸리고 아마 소득이 없는 분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파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워크아웃이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법원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원리금을 탕감해 주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다 내셔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빚을 상환하는 기간을 좀 장기적으로 늘려주고 또 이자율도 좀 중금리 수준으로 낮춰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상환을 하실 때 좀 더 숨통을 틔워주는 이런 절차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 하는 건 아니고 신용회복위원회라고 해서 이제 그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각각의 제도마다 이제 장단점은 있어요. 제가 절차들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잡아드리기 위해 굉장히 단순화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직접 해보시면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서류 제출하실 거 많고 또 소명하실 것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사실 혼자서 하시기는 힘든 과정인데 뭐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그래서 이제 있는 게 법무사, 변호사들입니다. 빚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일단 한 번쯤은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게 사실 비용이 회생하는데 100만 원 정도 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 당장 그게 필요하신 건 아니에요. 그 돈이 없으셔도 법원 근처에 가시면 이제 그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 되게 많거든요. 거기 이제 회생 파산 다 붙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한 10분, 15분 정도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돈 안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세요. 해주시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 상황 파악하고 내가 회생이냐, 파산이냐, 워크아웃이냐, 내가 적용 가능하냐, 뭐 면책 받을 가능성이 있냐 이런 것들, 면책 얼마나 받을 수 있냐, 얼마 갚아야 되냐 이런 거 이제 좀 포괄적으로 어떤 방향을 잡으실 수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막연히 빚이 있고 그 갚을 수 없다 어떤 그런 좌절된 상황에서 방향성을 갖지 못하면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빚이 이제 초과 채무가 있는 그 초기 상황에서 어떻게든 먼저 이제 방향을 잡고 조력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력을 받으셔서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은 의식의 주체이며 또 돈이나 물질 따위가 넘을 수 없는 굉장히 지고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또 법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또 주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